조문 일독 대장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조부터 200조의 5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조 1항에 보면은 수사와 필요한 조사 그래가지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며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그래갖고 형사소송법에는 필요한이라는 그 용어가 자주 나와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꼭 필요할 때만 하라. 이런 취지로 아무래도 수사라는 것은 상대방의 그 신체를 억압하고 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까는 좀 신중히 하라. 이런 취지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그 앞에 부분은 임의 수사에 수사가 이제 상대편의 동의와 승낙을 받아서 하는 임의 수사하고 상대편의 동의와 승낙 없이 의사에 반해서 하는 강제 수사가 있는데 체포나 구속은 강제로 끌고 오는 거잖아요.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장기간 구금을 하고 이러는 건데 압수수색은 또 강제로 뺏는 거고 이런데 임의 동행, 임의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하는 거라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진술을 거부해가지고 진술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강제 수사는 아니죠. 그 임의 동행이라는 것도 그 사람한테 동의와 승낙을 받아서 데리고 오는 거니까는 그것도 강제로 데려오는 건 아니고 임의 제출이라는 것도 그 물건에 대해 증거물에 대해서 강제로 뺏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임의 수사라고 하는데 그 수사에 관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임의 수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고 다만 강제처분은 해가지고 수사는 이렇게 하는데 다만 강제처분이라는 것은 강제로 끌고 온다든지 강제로 뺏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한다. 이것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한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강제처분, 법정주의, 강제처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을 때 그때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원래 강제처분은 원칙은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처분 영장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 절차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있는 거예요. 강제처분은 특별한 경우에, 법률에 특별한 경우에 있는지 없는지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법에 그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그걸 찾아보고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요거 출석 요구에 앞에 가지고 이제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 요구를 받는 상대편에서는 그 의무조항은 없어요. 의무조항은 없어요. 못 준다 그래도 이거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상대편은 거기에 대해서 응해야 된다 그러한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공무소 공사단체 이거 형사소송법 199조 2항에 의해 가지고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해서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했는데 상대편에서 이걸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강제처분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199조 2항에 의해 가지고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는 거예요. 그 수사상 소재 수사라든지 혐의자 추적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할 때 주민등록 초본, 등본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형사소송법 199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보면은 수사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예외적인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거기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200조 피의자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여기도 필요라고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랬죠.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피의자의 출석 요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로 할 수도 있고 이메일도 할 수 있고 대부분 이제 출석 요구서라는 우편물을 보내기도 하는데 출석 요구서 우편물로 보내면은 상대편이 받았는데 출석할지 말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연락처를 알 경우에는 전화로 해서 서로 일자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 요구는 임의 수사죠.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상대편의 자유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체포라고 되어 있는데 체포의 종류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세 가지가 있어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여기서는 이제 영장에 의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말하는 거 200조의 2랑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출석 요구죠. 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조문이 좀 길죠. 그렇게 하나씩 이거 하나씩 뜯어봐야 되죠. 단어 하나하나. 여기 피의자, 체포영장 그 대상은 누구냐면 피의자라고 되어 있죠. 피의자. 피의자는 뭐예요? 고소장, 고소고발사건, 고소장, 고발장 접수받아가지고 그 사건을 관리하는 장부가 있는데 그것을 범죄사건부라고 그러는데 그 범죄사건부에 등재했을 때 고소사건, 고발사건은 고소장, 고발장, 범죄사건부에 등재했을 때 그때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고 사건은 고소고발, 인지 세 가지로 시작하는데 인지사건은 경찰관리가 사법경찰관리가 스스로 범죄 정보를 입수해서 신고를 받는다든지 현행범 체포한다든지 이래서 고소고발 없이 스스로 시작하는 것을 인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고소사건에서 고소장이 있고 고발사건은 고발장이 있고 인지사건에서는 범죄인지서라고 있어요. 뭐 하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건이 시작되는 거. 그걸 이제 범죄인지서라고 그러는데 그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범죄인지서를 범죄사건부에 등재했을 때 그때 정식으로 사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신청할 때는 고소장이 있든지 그 체포영장 신청 기록에 고소장이 있든지 고발장이 있든지 범죄인지서가 있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기록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피의자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형식상 피의자가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피의자 정식으로 이제 사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고소고발 사건은 그냥 고소장 고발장 접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지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 인지서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 체포영장 신청 기록을 보고 피의자가 안 돼 있네. 그래가지고 내사 상태로 돼 있네. 그래서 영장을 기각시켜 버립니다. 피의자가 안 돼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범죄사건부의 사건 접수 순서대로 쭉 기재해 나가는 거를 사건번호, 1년 번호를 사건번호라고 그러는데 고소장, 고발장, 범죄인지서를 범죄사건부에 기재하고 범죄사건부에 되어 있는 1년 번호, 그 사건번호를 고소장, 고발장, 인지서에 기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정식으로 사건화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피의자가 죄라는 것은 특정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뭐 형법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추상적으로 하면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기, 폭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죄 해가지고 범죄 사실을 말하는 거죠. 범죄 사실 해가지고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에서 기재를 해야 돼요. 체포영장 신청할 때는 피의자가 누군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적사항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은 그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형법이나 특별법의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그런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그것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 일시, 장소, 방법, 대상, 결과 일시, 장소, 방법, 대상, 결과를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이것도 이제 체포영장에 써야 되는데 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어떻게 기재하느냐? 누구의 진술, 누구의 진술, 어떠한 내용의 진술, 그 다음에 어떠한 증거 자료에 의해서 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돼요.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는 상당한 이유로 되어 있는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되어 있는데 압수수색영장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되어 있습니다. 정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황은 이제 압수수색영장은 물건을 뺏는 거니까 사람 인신을 억압하는 것보다는 정도가 좀 덜한 정도에서도 영장은 내주겠다 그런 취지죠. 상당한 정황이 되어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정황,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이유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것은 출석 요구를 했더니 만일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내가 병원에 예약을 했다든지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은데 아주 그냥 어렵게 병원을 예약했다. 그리고 예약해서 취소되면 또 몇 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경조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지 이게 이제 정당한 이유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못 나오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 이거 출석요구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라는 것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든지 그럼 나와봐야 구속될 건데 나오겠습니까? 그 출석요구 하면 오히려 이게 수사 기밀만 유출하는 이런 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배가 돼서 도망 중에 있다든지 그러면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몇 번 응하지 않아야 되나 한 번 응하지 않아야 되나 두 번 응하지 아니해야 되나 10번 응하지 아니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서는 그 제한 규정은 여기 없죠. 규정은 없었는데 실무상으로는 한 2번, 3번 출석 요구해서 응하지 아니하면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는 것. 검사는 법원에다 청구하고 경찰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거고 절차가 약간 좀 다르죠. 그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거 법정형을 말하는 거. 50만 원 이하의 법정형이 50만 원 이하인 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경범죄 처벌법 그 정도 있겠죠. 벌금, 구류, 과료. 벌금, 구류, 과료. 이것은 이제 형벌의 종류죠. 형법에 보면 형벌의 종류에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해가지고 9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그러니까 경미한 사건, 50만 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이렇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로는 체포영장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이것은 수사실무상으로는 수사하는 분들이 수사관님들이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수사 과정에서 필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출석 요구인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이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으로 발부받아서 신청 발부해가지고 발부받아서 가서 체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지방법원 판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라고 그랬죠.
관할 지방법원 판사, 관할이 여기에 나왔는데 형사소송법 4조에 보면은 관할은 뭐예요? 피의고인, 우리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죠. 피의자, 법정에 가면 피고인이 되는데 피의자의 그 범죄지, 관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그 살고 있는 거죠. 주소, 거소지, 그 다음에 현재지, 현재지는 여행 중에 일시 머무른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구속은 열흘 동안 구속할 수 있는데 구속된 장소라든지 이걸 현재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지, 그 다음에 현재지, 이게 이제 관할이에요. 그 관할지방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상당하다고 인정을 어떻게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건 기각한다는 거죠.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거는 또 뭘 말하는지, 요거는 어디 있냐면은 형사소송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형사소송법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법률이고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인 규칙, 대법원 규칙이 있어요. 대법원 규칙. 그 다른 규칙들은 다 이게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있고 임의 규정이라고 있는데, 강행 규정은 실제로 강제로 지켜야 되는 게 강행 규정이고, 임의 규정은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임의 규정이죠. 그런데 강제로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보통 규칙은 임의 규정으로 다 돼 있는데, 이 형사소송 규칙, 대법원 규칙, 형사소송 규칙은 강행 규정에 꼭 지켜야 되는 그 규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연령, 경력 뭐 이렇게 쭉 복잡하게 따져가지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죠.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의 영장의 청구를 기각한다.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포영장 신청할 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했다는 내용을 그 보고서로 쓰어서 기록에 편찬하는 거 플러스 체포영장 신청서에 뭘 또 써줘야 돼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체포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써줘야 되겠죠. 다 써줘도 되고 하나씩 써줘도 되고 해가지고 체포영장 신청서에다가 체포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체포영장 신청서의 기재 문구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행정규칙란에 가가지고 체포라고 검색을 하면은 대검 내규인 체포 구속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게 나와요. 체포 구속 업무 처리 지침. 그 체포 구속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할 때 그 사용하는 문구,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체포하려고 그래? 왜 구속하려고 그래? 도망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풀어주면은 또 증거를 인멸할까봐, 도망갈까봐, 증거를 인멸할까봐 체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포의 필요성이에요. 왜 필요라고 나왔죠? 체포의 필요. 왜 체포가 필요한 거야? 도망갈까봐, 증거를 인멸할까봐. 이제 또 뒤에 나오지만은 구속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도망갈까봐, 증거를 인멸할까봐, 플러스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해서, 그럴 경우에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래서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 기각할 때는 그 청구서에 왜 기각하는지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발부하든지 기각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항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전에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어요. 청구했다 기각당했어. 그 다음에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발부받았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체포기간이 지나서 체포를 못했어요. 체포기간이 지나도록 체포를 못했어. 그럴 경우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그 청구하는 취지하고 이유를 기재하라는 거예요. 그 다시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난이 있어요. 체포영장 신청서에. 그러면은 기각되었으면 기각된 사유를 보완했다든지,
그리고 발부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거. 그 소재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체포기한이 지나도록 체포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다시 체포영장 신청한다는 거. 그런 것을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항.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한다. 경찰은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은 열흘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열흘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체포하게 되면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한 날로부터 열흘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구속하려면 뭐가 필요해? 201조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201조 그 기간 내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신청하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신청해가지고 검찰에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데 그 영장 신청서 청구서가 법원에 48시간 이내에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접수가 돼요. 그 넘어가면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기각시키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조가 뭔지 봐야 되겠죠. 201조 구속으로 되어 있어요. 구속. 피의자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1항 봐야 되겠죠. 각 허위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받아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50만원,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50만원 이하의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속에서 70조 1항 각 1호에 해당하는 사유, 이게 이제 구속 사유인데 70조 1항이 뭔지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 사유, 법원은 우리는 이제 수사기관이니까 수사기관 해가지고 언제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되는 거예요. 다 걸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때. 아까 체포영장 할 때 체포의 필요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갈까봐, 증거를 인멸할까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구속은 왜 열흘 동안 구속하려고 그래? 도망갈까봐, 아니면은 도망갔다든지 도망갈까봐, 증거를 인멸할까봐,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내보내면은 이게 어디 사는지 몰라요. 어디를 전전하고 있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그러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은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가 중대한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우회 우려가 있는지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를 고려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죠. 범죄가 중대하면은 당연히 법정에 가면은 실형 선고받을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은 도망가려고 그러겠죠. 범죄 잡히면 실형 사는데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범죄가 중대하니까는 잡히면은 실형 사는데 그러니까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하겠죠. 재범도 마찬가지로 재범의 위험성 그 사람의 범죄 경력을 수사 경력을 떼보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범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요번에 지금 폭력으로 조사를 했는데 범죄 경력 보니까는 작년에도 또 폭력으로 실형 산 게 있네. 그러면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행정사범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어떻게 해서 원산지 거짓 표시해가지고 그걸로 단속을 했는데 범죄 경력 보니까 작년에도 또 원산지 단속해가지고 또 벌금 낸 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재범의 위험이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해가지고 이 사람 풀어주면은 쫓아가서 피해자라든지 신고한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해칠 것 같아.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주인도 중위위 해가지고 구속 요건은 뭐예요? 주인도 중위위 주거부정 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중 범죄 중대성 중 재범의 위험성 위 재범의 위험성 그 다음에 위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그래가지고 구속영장 요건은 뭐예요? 신청 요건은 주인도 중위위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포는 체포영장형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있다 그랬죠. 200조의 3 긴급체포 되어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여기 사법경찰관이라는 주체가 경찰은 사법경찰관으로 이렇게 주체가 되어 있어요. 관리로 안 되어 있죠. 관리로 안 되어 있어요. 사법경찰리로 되어 있지 않죠.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어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아까 좀 전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요건 마찬가지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호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이렇게 체포영장에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긴급체포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인권침해 소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형사소송법에 언제 긴급체포를 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다 염려라고 그랬었죠. 아까 도망할 염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우려로 되어 있어요. 우려. 염려나 우려나 거기서 거긴데 그 국어사전 찾아보면 의미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우려라는 것은 염려보다 좀 더 심각하게 느껴지죠. 심각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긴급체포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하면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그러니까는 현행범도 아니면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때 긴급체포를 하는 거예요. 현행범이면 그냥 현행범 체포하면 되는데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구급된 폭행 사건에서 신고받고 출동했어요. 그런데 구급대를 폭행한다든지 폭행이 직후면은 거기서 구급된 폭행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되는데 가봤더니 출동했더니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현장이 없어요. 현장을 떠나가지고 현행범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체포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두세 시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있어. 발견했어요.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그럼 들어가가지고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해가지고 구급된 폭행 사건은 5년 이하 징역이에요. 장기 3년 이상으로 이렇게 조건이 긴급 체포는 현행범 체포는 수사관님들이 눈으로 보고 잡는 거예요. 범죄가 발생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잡고 체포영장은 수사기록, 체포영장 기록을 판사한테 갖다 줘가지고 판사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판사가 보고서 이 정도면 체포할 만하네 해가지고 인권침해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니고 수사관님들이 스스로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인권 오판할 수도 있고 인권침해 소지가 높죠. 그러니까는 함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하라. 법정형이 3년 이상. 아까 좀 전에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소방기본법은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3년보다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3년 법정형이 3년 이하도 있어요. 음식물, 일반 음식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3년 이하는 어떡하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이상하고 이하는 같다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그것도 긴급체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를 가끔가다 실수하는 게 이제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그러는데 긴급 체포해버리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3년 이상이 안 걸리지 않죠. 2년 이하니까 3년 미만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이때 긴급 체포를 하는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라. 왜 검사의 승인을 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판사가 허락한 체포영장을 허락한 것도 아니고 현행범으로 이렇게 눈으로 직접 범죄 저지르는 걸 목격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까는 일단 검사한테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으라 그러는데 즉시라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즉시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는데 경찰 수사규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검찰 사건 사무규칙 말고 그건 이제 검찰에서 하는 거니까 그 경찰에 관한 그 규칙에 보면 12시간 내에
체포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면 체포영장에 체포영장 집행 일시 장소 그게 나와요. 거기다 이렇게 칸 메꾸기 하면 되는데 긴급체포 같은 경우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라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긴급체포서 작성하라고 법률에 형사형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행범 체포하면 현행범 체포했다는 현행범 체포서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는 법에는 현행범 체포서 작성하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 그런데 이제 긴급체포는 중요한 거니까는 이렇게 법에다가도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인권침해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사망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라 해가지고 긴급체포서에 뭘 기재하라고까지 이렇게 또 여기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 사유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체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죠. 사법경찰관. 긴급체포서 누가 써야 돼요? 사법경찰관이 체포했으니까 사법경찰관이 써야 되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엄격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체포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고 긴급체포서도 사법경찰관 명의로 작성하고 거기 긴급체포서에 보면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라는데 보면은 체포한 자의 관직란이 있어요. 그럼 체포한 자의 관직을 누구 써야 되겠어요? 사법경찰관을 써야 되겠죠. 사법경찰관을 써야 된다. 이렇게 꼭 지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0조의 4. 긴급체포와 영장 청구 경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20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이거 좀 전에 앞에 나왔 긴급체포죠.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 살 때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고 긴급체포서를 첨부하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하지 못한 때에는 석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2항의 규정에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피의자를 석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체포했다가 석방할 경우에 체포영장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했다가 석방할 경우에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는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경찰은 긴급체포하고 체포영장 이거 체포영장으로 체포했다가 석방할 경우에는 검사 지휘를 받아서 풀어주고 긴급체포하고 현행범 체포는 그냥 풀어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특별사법경찰은 무조건 지휘받아서 풀어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석방하고 나서는 검사한테 석방했다는 보고서를 보내고 이런 그 절차들이 다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주면은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다시 체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긴급체포했다가 뭐가 잘 안 되니까 풀어주고 그 경찰서 문 밖에 나가는데 또 쫓아가서 또 긴급체포해? 그럼 이 사람 영원히 집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했으면 다시 체포하려면은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구속영장으로 구속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했다가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풀어주면 법원에서는 모르죠. 이게 긴급체포했는지 안 했는지.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작성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긴급체포에 대해서 인권침해라든지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원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직형법 이렇게 좀 외우기 쉽게 배직형법이에요. 변호인, 배직형법 변호인하고 배직형법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해가지고 긴급체포한 다음에 석방된 자, 석방된 피의자 또는 배직형법, 변호인 플러스 배직형법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이렇게 긴급체포,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지서라는 거 이 통지서 법원에 통지해야 되는데 이 통지서를 말하는 거죠. 이 통지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등사할 수 있다.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야 검찰에서는 그 사법경찰관 보고서를 가지고 법원에 통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끝으로 체포하고 피의 사실의 고지, 체포영장으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할 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피의 사실의 요지. 자, 김아무개 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모르면 또 이름 모르는 대로 현행범 체포할 때 이름을 모르겠죠. 영장으로 체포할 때는 대부분 다 이름을 알 거고요. 해가지고 피의 사실의 요지. 자, 우리 선생님은 지금 구급대원을 폭행해서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에 이제 만일에 체포영장으로 체포한다. 예를 들면 현행범 체포는 나중에 또 나올 거고 그 체포영장으로 체포한다 그러면은 자 김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거죠. 이게 미란다 원칙이라고 이제 속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2021년 일가는 2021년 1월 며칠 날 어디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체포의 이유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가지고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포 이유 그 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명할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기다가 뭘 덧붙이냐면은 이렇게 사의 변변을 얘기해 주는데 사의 변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험 공부할 때 이제 한 글자씩 따서 외우듯이 사의 변변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할 때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례권 고지 확인서가 있는데 거기에 진술 거부권 거기에 4가지 사항이 있는데 3가지 사항을 알려주도록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때 그 3가지 사항이 진술 거부권과 관련된 그 3가지 사항을 알려주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체포적부 심사 청구권이 있다는 것, 체포를 당했는데 적당한지 부당한지 따져볼 권리가 있다는 것도 체포하면서 법에는 사의변변만 있지만 형사성법에는 사의변변만 되어 있지만은 실무상으로는 진술거부권 고지, 체포구속 심사 청구권까지 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지하면은 영수증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확인서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확인서가 그 경찰 수사규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경찰 수사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확인서 서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도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에도 있는데 그 경찰 하시는 분들은 그 특별사법경찰도 일반 경찰의 그 경찰 수사규칙에 있는 확인서 서식 거기에는 진술거부권 고지도 있고 체포적부심사 청구권 고지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에는 이 체포적부심사 청구권 고지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경찰 수사규칙 서식을 활용해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됐네요. 40분, 37분 정도 됐는데 그 조문 몇 개 안 되는데 설명을 곁들이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